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초 유전자 치료제이자 세계 최초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 K주의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이 인보사 제품과 함께 코오롱 생명과학의 거센 후폭풍이 이미 몰아치고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어제 하루 종일 또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저희도 사실 이 프로그램에서 어느 정도 좀 예견은 하긴 했었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이렇게 된 건데 워낙 사안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사실 이게 쉽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는 해보고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취소가 되기까지 네. 어떤 과정이었고 왜 됐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그 인보사가 먼저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졌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1핵과 2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보사 허가 당시에는 1핵은 사람에게 채취한 동종률의 연골세포이고 2핵은 같은 동종률의 연골세포이지만 여기에 세포 조직을 빨리 증식하게 하는 유전자 중 하나가 도입된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이 우리는 이런 두 가지 성분으로 인보사를 만들었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식약처가 허가를 해줬던 겁니다. 예. 하지만 이 식약처가 조사를 해봤더니 개발 단계부터 주성분 중 하나인 2핵의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이 신장세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 코오롱 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건 역시 이번 최종 감사 결과에서 밝혀졌는데요. 어제 식약처의 브리핑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의 자료를 제출했고 허가 전 추가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어제부로 그 허가를 취소를 하고요. 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하고 그 인보사의 국내 유통과 판매를 담당을 했던 코오롱 생명과학에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예. 이 사안이 알려지고 나서 하나 얘기됐던 것은 코오롱 생명과학 측이 그러면 이 사실을 언제부터 알았고 언제부터 파악을 했느냐.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 내용이니까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예를 들어서 해외 수출이랄지 기술 계약 같은 거. 이것도 그러면 차질이 불가피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인보사의 유통과 판매를 담당을 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코오롱 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유통과 판매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가 지난해 그 인보사의 해외 기술 수출과 판매 계약은 체결한 판매 계약은 약 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해 그 미국 다국적 제약사 먼디파마와 일본 시작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계약 내용을 좀 살펴보면 코오롱 생명과학 은 기술 수출 계약금으로 반환 의무가 없는 약 300억 원과 단계별로 받게 되는 기술력, 즉 마일스톤으로 약 6,300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계약금 중 절반에 해당되는 150억 원을 받았는데요. 해당 계약금은 사실상 반환 의무가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먼디파마가 질권 실행 조건으로 인보사의 인허가와 성분의 문제를 제기를 하면 이 계약 자체가 파기가 되면서 계약금의 150억 원도 토해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좀 우세했는데요. 현재 이 먼디파마가 이달 초에 그 코오롱 생명과학의 계약금 150억 원에 대한 질권을 설정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 식약처가 판매 재개를 승인을 하고요. 또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임상 3상 재개를 허락을 하면 이 질권이 풀리는 조건인데 반대로 말하면 질권 설정에 따라서 인보사 미국 3상이 중단이 되면 또 먼디파마에게 계약금 150억 원을 반환을 해야 되고요. 예. 또 우리나라 식약처가 인보사 유통을 영구적으로 금지를 하게 되면 역시 계약금은 먼디파마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 계약 파기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먼디파마의 입장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 연락을 시도했지만 먼디파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디파마뿐만 아니라 일본 제약회사와도 이번에 기술 수출 계약금 그 반환 소송 진행 중이잖아요. 이것도 네. 그러면 무게추가 상당히 좀 기울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코오롱 생명과학은 지난 2016년 일본 제약사인 미쓰비시 다나바사와 일본 그 인보사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는데요. 규모는 총 규모가 4,663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본 제약사가 2017년 코오롱 생명과학의 인보사 기술 수출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통보하면서
이게 소송전으로까지 번진 상태인데요. 최근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허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일본 제약사의 계약 취소 사유에 더 힘이 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내 상업회의소 중재 사건에서 주성분이 뒤바뀐 인보사를 계약 취소 사유로 추가할 것을 최근 코오롱 생명과학에도 통지한 상태라고 합니다. 예. 자, 이번 사안과는 지금 고려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또 한 가지를 보자면 미국에서 임상은 중단된 상태잖아요. 네. 이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서 이 언론에서도 미국 임상 3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미국 임상 3상을 재개하는데 희망만 제기했을 뿐 미국 FDA가 직접 중단을 요구한 임상 3상을 다시 진행하라는 어떠한 언급도 한 것이 없고요. 또 어떠한 가능성도 제시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예. 이것도 한번 결정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짚어보도록 하죠.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실질 심사 이제 적격성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상장 폐지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네, 바로 어제였는데요. 한국거래소가 어제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취소 결정에 따라서 코오롱 티슈진, 인보사 개발사이죠. 미국 자회사이자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적격성 실질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겁니다. 상장 적격성 실질 검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따지는 건데요. 만약 실질 심사 대상이 되면 티슈진은 추후 심사 결상에 따라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티슈진 사실상 이 전부라고 불려진 인보사의 허가가 취소가 되면서 이미 회사의 신뢰는 물론 경쟁력마저 잃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또 인보사를 직접 투여받은 환자들 역시 좀 집단 소송에 나서고 있는 상태인데요. 범비법인 오키스에 따르면 200여 명이 어제 서울중앙지법 법원에 공동소송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만 인보사를 맞은 환자만 3,200여 명에 달해서 앞으로 이 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미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